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제 친구가 지난 1월 화장실에서 쓰러져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68살이었죠. 부검 결과는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유족에게 하신 말씀, 겨울철엔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라고 하셨답니다.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겨울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여름보다 무려 30% 이상 높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어르신들이 12월부터 2월 사이에 집중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혈관이 수축됩니다. 마치 추운 날 움츠러드는 것처럼 혈관도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여기에 면역력까지 떨어지니까 독감, 폐렴 같은 감염병에도 쉽게 걸리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거나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겨울나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값비싼 건강보조식품이나 특별한 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 이 계절에 가장 싱싱하고 영양 가득한 제철 음식들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겨울철 시니어 분들의 혈관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지켜주는 6가지 제철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검증된 정보만을 엄선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음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겨울철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걸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추운 겨울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혈관 탄력성이 젊을 때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미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는 경우도 많고 혈관이 딱딱해져 있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상태에서 혈관이 수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겨울이 되면 혈압이 더 올라가서 약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겨울철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면역력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활동도 둔해집니다. 게다가 실내 난방으로 인한 건조한 환경은 호흡기 점막을 마르게 만들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독감, 폐렴 같은 감염병이 겨울에 유행하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근육량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열을 만드는 공장인데 이 공장이 작아지니까 추위에 더 취약해지는 거죠. 몸이 떨리는 것도 사실은 근육을 움직여서 열을 만들려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런 위험한 겨울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병원 치료와 약물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먹는 음식으로 몸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제철 음식입니다. 요즘은 하우스 재배로 사계절 모든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제철 음식의 영양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식물도 생존을 위해 계절에 맞는 영양소를 최대한 축적합니다. 겨울 채소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당분과 영양소를 더 많이 저장합니다. 그래서 겨울 무가 여름 무보다 훨씬 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겨울 바다 생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란기를 앞두고 영양을 최대한 비축하기 때문에 겨울에 가장 살이 오르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의 리듬을 따라가면 됩니다. 겨울에는 겨울 음식을 먹는 것,
이게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제철 음식을 강조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6가지 겨울 제철 음식은 모두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것들입니다. 민간요법이나 속설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와 영양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셨나요? 장 보러 가실 때 꼭 이 목록을 들고 가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굴입니다. 굴을 바다의 우유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단순한 별명이 아닙니다. 정말 우유만큼이나 완전한 영양식품이라는 뜻입니다. 굴이 겨울철 시니어 건강에 특히 좋은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아연 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연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연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겨울철 감기나 독감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중에 아연 부족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굴 5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아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굴의 아연은 흡수율도 높아서 효율적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일주일에 2~3번만 굴을 드셔보세요. 확실히 감기에 덜 걸리시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둘째,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과 신경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B12가 부족하면 빈혈도 생기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굴에는 이 비타민 B12가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 고기를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 굴은 정말 좋은 대안입니다. 셋째, 타우린 성분이 풍부합니다. 타우린은 피로 회복은 물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겨울철 심장에 부담이 가는 시기에 굴을 드시면 심장 기능 보호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럼 굴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생굴도 좋고 굴국, 굴전, 굴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생굴은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꼭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시고 구입 당일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익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굴국이나 굴밥은 소화도 잘 되고 몸도 따뜻하게 해줘서 겨울에 정말 좋습니다. 굴국을 끓일 때는 물을 함께 넣으면 굴의 비린내도 잡아주고 영양도 더 좋아집니다. 한 가지 더, 굴에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굴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생굴 드실 때 초고추장보다는 레몬즙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음식은 고등어와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겨울 고등어와 꽁치는 정말 별미죠. 그런데 이게 맛만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이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특히 겨울 고등어와 꽁치는 오메가3 함량이 다른 계절보다 훨씬 높습니다. 산란기를 앞두고 영양을 비축하는 시기라 살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데 바로 그 기름이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겨울 고등어를 구우면 기름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게 다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가 왜 중요할까요? 첫째, 혈중 중성지방을 낮춥니다.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오신 분들 많으시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만 드셔도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둘째,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이 약과 함께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드시면 혈압 조절이 훨씬 잘 됩니다. 물론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되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식단을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 등푸른 생선 꼭 드세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럼 고등어와 꽁치,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구이가 제일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다만 너무 태우지 마세요. 탄 부분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살짝만 구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등어 조림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물을 깔고 조리면 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국물에도 영양이 가득합니다. 꽁치는 통조림으로도 좋습니다. 통조림 꽁치도 오메가3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영양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등푸른 생선을 드실 때는 채소를 함께 드세요. 특히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고등어구이 한 토막에 쌈 채소 한 쌈, 이게 완벽한 조합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등푸른 생선을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퓨린 함량이 높아서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무입니다. 무는 정말 흔한 채소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얼마나 훌륭한 건강식품인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겨울 무는 여름 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크기도 훨씬 크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수분이 가득합니다. 겨울 무를 갈면 즙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 수분이 겨울철 건조한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가 소화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고기를 먹을 때 무채를 함께 먹으면 속이 편하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합니다. 이 효소가 전분을 분해해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죠. 이럴 때 무를 함께 드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때마다 무 한두 쪽씩만 드셔도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의 호흡기 건강 효과입니다. 겨울철 감기에 걸렸을 때 기침이 심하고 가래가 끓을 때 무즙을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무에는 기침을 멎게 하고 가래를삭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감기 걸린 손주에게 무즙에 꿀을 타서 먹이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무의 매운맛 성분이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항균 작용도 해서 기침 감기에 정말 좋습니다. 무는 또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겨울철 하루에 무 100g만 드셔도 비타민C 하루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무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무채, 무나물, 무국, 동치미 등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나물을 추천드립니다. 무를 삶아서 양념해 먹으면 부드러워서 이가 안 좋으신 분들도 드시기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무국도 훌륭합니다. 된장을 풀어서 무국을 끓이면 무의 시원한 맛과 된장의 구수한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습니다. 무국을 끓일 때는 물을 좀 두툼하게 썰어서 푹 끓이세요. 그래야 무가 물렁물렁해지면서 먹기도 좋고 영양도 잘 우러나옵니다. 동치미도 정말 좋습니다. 동치미 국물은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무의 영양소도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식사 때마다 동치미 국물 한 컵씩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 음식은 배입니다. 배는 원래 가을 과일이지만 저장성이 좋아서 겨울 내내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야말로 겨울철 호흡기 건강이 최고 명약입니다. 배가 기침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실제로 배는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겨울철 실내 난방으로 목이 건조해지면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픈데 이럴 때 배를 먹으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염증을 줄이고 기침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목이 간질간질할 때 배를 드시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배는 또 수분이 정말 많습니다. 배 한 개의 85% 이상이 수분입니다. 겨울철 건조한 환경에서 수분 보충이 정말 중요한데 물만 마시기 지루하신 분들은 배를 드세요. 맛있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배의 식이섬유도 주목할 만합니다.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져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의 식이섬유가 잘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아침에 배 한 개씩 드시면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배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그냥 깎아서 드셔도 좋지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배숙을 만들어 드시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배숙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배를 깎아서 큼직하게 자르고 물을 넉넉히 붓고 생강 한쪽, 대추 두세 개, 통후추 몇 알을 넣고 푹 끓입니다. 기호에 따라 꿀이나 설탕을 조금 넣어도 됩니다. 따뜻한 배숙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침을 먹게 하고 목의 건조함을 해소해 줍니다. 저녁에 배숙 한 그릇 드시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 목 상태가 훨씬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배즙도 좋습니다. 배를 갈아서 즙을 내서 드시면 영양소를 더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즙은 당 함량이 높으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적당량만 드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하면 뽀빠이가 떠오르시죠?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이 세지는 건 과장이 아닙니다. 시금치에는 정말 힘을 주는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시금치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철분입니다. 철분은 혈액의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핵심 성분입니다. 헤모글로빈이 온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깁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빈혈이 있으면 어지럽고 쉽게 피곤하고 숨이 차고 기운이 없습니다.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드는 경험 많이 하시죠?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면 철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한 접시면 하루 필요한 철분의 상당량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철분 필요량이 많으니까 시금치를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엽산도 풍부합니다. 엽산은 적혈구 생성을 돕고 세포 분열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드시면 철분과 엽산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서 빈혈 예방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시금치의 또 다른 장점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등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의 루테인 성분은 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지고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 루테인이 이런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눈이 침침하신 분들 시금치 꼭 드세요. 시금치는 또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질산염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춥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시금치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시금치나물이 가장 대표적이죠. 시금치를 데쳐서 참기름과 간장으로 무쳐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데칠 때 너무 오래 데치지 마세요.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야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시금치국도 좋습니다.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으면 시원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입니다. 국을 끓일 때는 시금치를 너무 일찍 넣지 마시고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익히는 게 좋습니다. 시금치전도 별미입니다. 시금치를 다져서 부침개를 만들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은 조리법입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시금치를 데칠 때 나온 물은 버리세요. 수산이 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에 데친 물을 버리면 수산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음식은 바로 귤입니다. 겨울 하면 귤이죠. 따뜻한 방에서 귤 까먹는 맛, 이게 바로 겨울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귤은 비타민C의 보고입니다. 귤 중간 크기 2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해서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겨울철 감기 예방의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비타민C 섭취입니다. 귤을 매일 2~3개씩 드시면 감기에 훨씬 덜 걸립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도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회복이 빠릅니다. 귤의 항산화 효과도 뛰어납니다. 귤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귤 껍질에 헤스페리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귤을 먹을 때 하얀 속껍질을 다 떼어내지 말고 조금 남겨서 먹는 게 좋습니다. 물론 흰 부분이 쓰긴 하지만 그 쓴맛이 바로 건강에 좋은 성분입니다. 귤 껍질은 버리지 말고 말려서 차로 끓여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진피차라고 하는데 소화를 돕고 기침을 멎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귤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 물에 넣고 끓이면 됩니다. 은은한 귤 향이 나는 차가 완성됩니다. 귤은 또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귤 향만 맡아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겨울철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 귤을 자주 드시고 귤 향을 맡으세요. 귤의 식이섬유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귤 2~3개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다만 귤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손발이 노래지는 감귤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 귤 섭취를 줄이면 곧 정상으로 돌아오긴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귤을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귤의 당분이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까 하루에 1~2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먹기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혈당 조절에 더 유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겨울철 시니어 건강을 지켜주는 6가지 제철 음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굴, 고등어와 꽁치, 무, 배, 시금치, 귤. 이 6가지만 기억하셔도 이번 겨울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챙겨 먹지?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꾸준히 먹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음식들을 실제로 어떻게 식단에 포함시킬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주일 식단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즉흥적으로 먹으면 영양 균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한 주간 식단을 간단히 계획해 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월요일에는 굴국과 무나물, 화요일에는 고등어 구이와 시금치나물, 수요일에는 꽁치조림과 배숙, 목요일에는 동태찌개에 시금치를 넣고 금요일에는 고등어 김치찌개,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굴전을 부쳐 먹는 식입니다.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면 장 보기도 쉽고 음식 준비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6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게 됩니다. 장을 볼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눈에 띄는 특가 상품에 끌리기 쉬운데 계획한 목록을 들고 가세요. 굴, 등푸른 생선, 무, 배, 시금치, 귤. 이 6가지는 매주 꼭 사는 기본 품목으로 정하시고 여기에 다른 필요한 재료들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신선도도 중요합니다. 특히 굴과 생선은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믿을 수 있는 가게에서 구입하시고 구입한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신선한 상태로 드시는 게 영양도 더 좋고 맛도 좋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양 조절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생선 한 마리는 너무 많고 굴 한 팩은 다 못 먹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이웃이나 친구분들과 나눠서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소포장 제품도 많으니까 잘 활용하세요. 생선도 한 토막씩 소포장된 제품이 있고 시금치도 소량 포장 제품이 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버리는 것보다는 소포장 제품을 사서 신선하게 드시는 게 낫습니다. 조리할 때도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복잡한 요리는 귀찮아서 자꾸 미루게 됩니다. 굴국은 굴만 넣고 끓이면 되고 고등어는 그냥 구우면 되고 무나물은 삶아서 무치면 됩니다. 30분 안에 다 할 수 있는 간단한 조리법으로 하세요. 전기압력 밥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재료를 넣고 예약을 해두면 점심때 따끈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을 넣고 고등어를 올려서 밥을 하면 고등어 무밥이 완성됩니다. 한솥에 밥도 먹고 반찬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거르지 말고 규칙적으로 드세요.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 조절도 어렵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으시다면 간단하게라도 드세요. 귤 2개와 시금치나물 한 접시만 드셔도 좋습니다. 배숙 한 그릇도 좋습니다. 아침을 꼭 거하게 먹을 필요는 없지만 완전히 거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겨울에는 갈증을 덜 느껴서 물을 적게 마시기 쉬운데 이게 문제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독소도 배출되고 면역력도 유지됩니다. 하루에 6에서 8잔 정도는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운동도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을 안 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기 힘드시면 실내에서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식사 후 30분 정도만 걸어도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잠자리에 드시고 최소 7시간은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잠이 잘 안 오시면 저녁에 따뜻한 배숙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의 가장 큰 적입니다. 걱정거리가 있어도 잠깐 내려놓고 즐거운 일을 찾으세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 웃음이 최고의 명약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아무리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도 기저질환이 있으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세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제철 음식을 골고루 먹자. 굴, 등푸른 생선, 무, 배, 시금치, 귤을 매주 식단에 포함시키자. 둘째, 규칙적으로 먹자. 새끼를 거르지 말고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먹자. 셋째, 간단하게 조리해서 꾸준히 먹자. 복잡한 요리는 오래 못 갑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자. 다섯째,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자. 여섯째, 충분히 자자. 일곱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살자. 여덟째, 정기 건강검진을 받자. 이 8가지만 실천하시면 이번 겨울 병원 갈 일이 확 줄어들 겁니다. 감기도 덜 걸리고 혈압도 안정되고 기력도 좋아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굴, 고등어, 무, 배, 시금치, 귤을 사세요. 내일 아침 식사에 이 중 2~3가지를 포함시키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봄이 왔을 때 올겨울은 정말 건강하게 보냈다고 뿌듯해 하실 겁니다. 겨울은 춥고 힘든 계절이지만 동시에 우리 몸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제철 음식으로 몸의 면역력을 키우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봄, 여름, 가을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 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강이 염려되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겨울 보냅시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